그런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한번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 있다, 없다? 자, 있다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예를 들면 몇 단계인지, 세 단계인지, 네 단계인지, 다섯 단계인지, 만약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는 뭔지요? 한번 답해 보세요. 여기는 열애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신입사원부터 사실 CEO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그 총칭을 우리는 성과관리 프로세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도예요. 이 중에 평가 시점에 초점을 둔 거는 인사평가인 거고요. 목표 설정 과정에 초점을 둔 거는 경영기획 수립,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 활동은 성과관리 프로세스와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회사가 이 프로세스가 없겠습니까? 그 프로세스가 또 여러 개의 단계를 나눈다면 그 단계별로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여러분이 답을 못 하셨다면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도입이 됐든 안 됐든 성과 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슈를 도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실행해야 돼요. 연간 1년이 있으면 1년을 그냥 퉁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 성과 창출을 위해서 1년을 나누는 겁니다. 크게는 연간 단위로 뭘 해야 돼? 그거 위해서는 상반기 때 뭘 해야 돼? 상반기 중에서 1분기 때 뭐 해야 돼? 1분기 중에서 1월 달에 뭐 해야 돼? 그럼 1주차 52주 중에 1주차 때는 뭐 해야 돼? 그럼 주간에 따라서 오늘 뭐 해야 돼? 이게 세분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과적 실행입니다. 그런 게 없이 목표가 뭔지는 알았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았어.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달성에 위한 실행적인, 실제 그 목표 달성과 연관이 있는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와 동료, 부서 간의 협업이 또 필요해요. 회사 일은 서로 엮여 있습니다. 공정으로 보시면 맞아요. 경영관리 직군도 사실은 부서 간에 서로 공정이 연결돼 있어요. 생산이나 R&D, 뭐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제조 쪽은 특히. 그래서 회사 일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또는 서로 다른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협업은 영어로 한다면 콜라보레이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제가 정해지고 구체적인 활동이 세워지면 그 활동이 제대로 확동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가 나오려면은 동료 간, 부서 내 또는 부서 간 또는 상사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의 어떤 도움 또는 내 상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한 해 동안 구성원이 수행한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피드백은 잘했어, 좀 부족하네 이런 의미보다는 한 해의 한 활동의 결과를 보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과 창출 관점에 보면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게 무언지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구성원과 합의를 이끌어서 구성원이 그와 같은 개선 활동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만드는 행위, 그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단순하게 수고했어요, 좀 아쉽네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이 피드백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그 피드백이에요. 실제 나의 성장에 도움된 것 좀 해 주시라. 나 하긴 하겠다. 다만 워라밸 관점에서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봐주라. 그걸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시라.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자주. 그러니까 꼰대질이 아니고 지적질이 아니라 정말 나의 성장을 위한 그런 도움되는 피드백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긍정적이죠. 그리고 피드백 다음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게 있으니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건 결국 능력이나 역량 개발에 있어서 능력이나 역량에 있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성장의 기회를 주라. 근데 요 부분은 회사의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 또는 IDP 또는 교육비 지원 제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마다. 그것과 연계하는 거예요. 이때 나온 역량 개발의 기회를 회사에서 지원해 줄게. 부서에서 도와줄게. 팀 리더 입장에서 너 내년에 이것만큼 내가 역량 개발 기회를 줄게. 약속할게. 그게 바로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 또는 교육비 지원 또는 IDP라는 제도로 실제 많은 회사들이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연계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한 결과물로서 목표를 다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목표에 미달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그 구성원들이 1년 내내 그리고 과업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활동.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나쁠 수는 있어. 하지만 열심히 한 그 자체는 사실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역량평가예요. 그러니까 업적평가도 하고 역량평가도 한다는 얘기는 구성원을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모두 안 한다 그러면 불공정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공정성, 더 정의 부분, 구성원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줬지만 그 달성을 위해서 정말 공정하고 균등한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는 업적도 중시하지만 역량 발휘하는 역량도 중시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인사평가 그러면 두 가지 업적평가, 역량평가가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